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중요한 소식들 정리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여전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중국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번지면서 유럽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숙스 50 지수 살펴보시더라도 0.95% 하락하면서 4,167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막판에 갈수록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 독일의 분트체 10년물 금리가 이날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된 거였는데요. 높아진 긴축 경계심 속에서 독일 분트체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2.78%까지 올라서면서 지난 2011년 7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또 독일 기업들의 경기 판단을 보여주는 IFO 기업 환경지수가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발표에 이 독일 경제를 둘러싼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 경제 강대국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만큼 이 경제 강대국인 독일 쪽에서 이렇게 비관론이 확산하자 증시에는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0.16%로 소폭 밀려났고요. 89.88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90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이 된 건데 그 이유는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낮은 품질의 디젤 그리고 선박 연료 수출 금지를 일부 해제하면서 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위험이 일부 완화된 영향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미국 연준의 긴축 장기화 전망과 달러 강세에 따른 수요 약화 우려감에 이렇게 유가 상승세가 누그러지고 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달러 밑으로 소폭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미국 연방정부 폐쇄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오늘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 정부 셧다운이 가시화될 경우 신용등급의 강등을 경고하는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 강화 의지로 인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6년 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상승한 점이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한 모습인데요. 투자자들은 최근에 고금리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년이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지난 9월 20일 FOMC 결과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두 차례 인하 외에는 없을 것이고 그것도 연초가 아니라 중반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와의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 역시 0.4%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향후 수익성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제프리스가 투자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춘 데 따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나이키가 0.28% 하락했고 30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중국 기반의 전기차 업체 니오잉크는 2.1% 하락했으며 업종별로는 에너지, 운송, 기초소재, 소매, 헬스케어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 소비재는 하락했고 오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4.542%, 달러 인덱스는 말씀드린 대로 0.4%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정부 셧다운이 신용등급 추가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게 되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셧다운은 미국 기관들의 취약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강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근 수년 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취약성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셧다운이 되더라도 국채 원리금 납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셧다운 역시 단기에 그쳐 정부의 기능 차질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 조사국 CRS 역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CRS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로 정부 재화와 용역 제공이 중단된다면 직접적인 GDP 감소를 부른다고 우려하면서 하지만 셧다운이 예산 비중의 27%인 재량 지출에 한정된다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면서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역시 GDP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CRS는 2018년 12월 22일 시작돼 이듬해 1월 25일까지 이어졌던 셧다운 기간 중 미국의 성장률이 2019년 1, 4분기에 0.3%포인트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약 16억 3천만 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부킹닷컴의 스웨덴 온라인 여행사 이트래블아이 인수를 불허했다는 소식입니다. 부킹홀딩스가 2021년 11월 온라인 항공편 판매 중개 사업을 하는 이트래블아이 인수 계획을 발표한 지 약 2년 만인데요. EU 집행위원회는 부킹닷컴의 모회사인 부킹홀딩스의 이트래블아이 기업 결합 신고권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킹홀딩스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불충분했으며 또한 인수합병 이후 시장 지배력이 막강한 부킹홀딩스의 영향력이 더 강화돼 소비자들이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에 대해 부킹홀딩스는 이후에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의제기 소송을 시사하며 이번 결정이 관련 법과 전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여행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경쟁사인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1.67% 상승해 131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이러한 움직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구글과 같은 경쟁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아마존의 공격적인 AI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마존은 엔트로픽 지분을 소수 보유하게 된다고 보도하며 이번 투자 계획에 따라 아마존은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고 이것을 자사 사업 전반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아마존은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엔지니어들이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트로픽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출신들이 나와 지난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오픈AI와 생성형 AI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챗GPT와 경쟁하는 챗봇 클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개발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아마존의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로 옮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8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69만 5천 건이며 이어 S&P 케이스 실로의 7월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연방주택금융청의 7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코스트코 홀세일을 시작으로 AAR 코프,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TD 스낵스, 밀러놀, 퍼거슨 PLC, 그리고 신타스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49% 하락했고요. 결국에는 2,500포인트 선을 이탈하면서 2,495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밀려나게 된 데에는 2차전지 주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밀려났고요. 삼성 SDI도 2.2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도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LG화학 1.55% 하락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살펴보시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6.82%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5.27%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5.08% 하락하며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87% 소폭 반등해줬고요. 69,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69,000원 선까지는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0.26% 하락한 11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대차가 0.73% 올랐고요. 기아는 2.37% 오르면서 2%대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92% 상승한 종가 확인해 볼게요. 24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72%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20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개장 직후에는 잠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21만 1,50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20만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해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 시장에서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어제는 2% 넘게 밀려났습니다. 2.12% 하락한 839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해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가 급락한 데에는 2차 전지주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일제히 8% 넘게 밀려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8.05% 하락한 88만 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8.89% 하락한 26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6만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LNF의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LNF도 2.82%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17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4%대 하락한 영향으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에서도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리포트가 하나가 발행이 됐는데 현 주가 수준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과매수 영역으로 여전히 비싸다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반등은 당분간 어렵겠다라는 분석과 함께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졌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나노신 소재라든지 나머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내에서도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죠.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HPSP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3%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3.2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DX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는 3.29%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들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을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테오제는 15.06%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엔터주들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7.3% 올랐고요. SM의 경우에도 1.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엔터주들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로 화장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2.83%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2.55% 탄력받아 나가면서 12만 4,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모레G의 경우에도 1.64%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코스맥스가 1.9% 올랐고요. 한국콜마도 4.2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은 중국에서의 기대감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이제 국경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휴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제는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을 많이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화장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어제는 또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측에서 먼저 말을 꺼내기에 앞서서 먼저 방안에 대한 발언을 꺼냈기 때문에 이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건데요. 따라서 화장품주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또 한 번 올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 테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어제 월요일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체포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 그 부분이 하루를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낙연 관련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부국철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철강의 주가가 전일 시장 19% 넘게 올랐고요. 19.18% 오른 4,5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중반부부터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김동연 관련 종목들도 어제 또 한 번 올라줬습니다. PN풍년이 9.27% 상승세 이어가면서 102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CCS도 김동연 관련 종목입니다. 20.93% 오른 115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화천기계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천기계는 조국 테마주입니다. 화천기계 29.89%로 상한가를 기록해주면서 4,5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조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조국 이번에 대선에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화천기계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이 됐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7.3% 오른 11만 3,2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1.3% 오른 13만 2천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빨간불을 켜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지나치다는 인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FN가이드에 따르면 하이브의 경우 영업이익은 656억 원으로 8%가량 성장할 전망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걸그룹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대목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미국 A2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지 걸그룹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안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주가까지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이브의 경우 5.21% 오른 24만 2,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